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쇼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이스트로라는 극찬을 받았고, 무려 15번이나 이어진 커튼콜의 주인공이면서 완벽한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15번이나 커튼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네, 아니 저희가 교수님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언론을 찾아보다가 네. 이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오프닝으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린 수요초대석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음악으로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거는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은 그런 김웅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교수님 뵙는데 마치 동족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피지컬 치고는 좀 섬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저 오늘 교수님 보면서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제 피지컬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다. 역시 대가는 달라. 행복합니다. 교수님 요즘 근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강하셔서 바쁘실 거고. 뭐 지금 코로나 네. 중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해서 네, 그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이제 봄의 또 설레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그것 말고 제가 4월 달에 이제 점과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점과선. 네. 지금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셨어요. 홍보 좀 해주세요. 그 점이 모여서 사실 선을 이루는데 네, 그 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을 이루냐에 따라서 이게 직선이 되기도 하고 네, 곡선이 되기도 하고 나선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도 사실 그렇게 됐었고 지어졌었고 그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었고 네. 그래서 그 300년의 바이올린의 레퍼토리 역사를 우리 30개의 콘서트에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연주자들, 그러니까 그 작곡가들을 이제 작품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걸 일단 시즌 1, 2, 3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처음에는 이거를 30개를 연달아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 장소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30개를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테마별로 그걸 갖다 10개씩 나눠서 네. 하자. 그래서 일단 시즌 1은 4월 3일부터 연주가 진행이 되고요. 4월 3일. 네네. 몇 시에 장소 어디입니까? 그 역삼동에 있는 이마주 갤러리에 있는 그 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시즌 1에는 바하하고 베토벤 중심으로 네. 그 사실 뭐 바하 하면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뭐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준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곡가 베토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바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바하의 곡들과 베토벤 곡들이 중심이 돼서 또 네. 그 신고전주의에 또 이름을 올렸던 그런 브람스, 또 브람스. 프로코피예프의 작품들을 또 이제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정확한 말씀 잘못 드렸는데 예. 4월 4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죠. 4월 4일. 네네. 정확한 정보 전달.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저는 확신하는데 100% 교수님의 팬이 되실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갔다가 없으시면 안 되니까 네네. 4월 4일 네. 역삼동에 있는 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이마주 갤러리에서. 이마주 갤러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또 김웅수 교수님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는 서울예고 졸업 후 빈 국립음대, 그라츠 국립음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모두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지네틱 국제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나이스 국제 콩쿠르 1위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수상하셨습니다. 55년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 리토미슬 페스티벌이 초청되어 관객 전원의 기립박수와 15번의 커튼콜을 받았습니다. 체코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는 찬사를 들었고 2012년부터 오스트리아 레이 클래식 페스티벌 예술 감독과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카에서 출시한 솔로 음반 션스트 동경에 이어서 최근 유니버셜 뮤직에서 발매한 음반 다스 레벤은 6주 연속 판매량 1위이고 베스트 앨범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현재 WCN 아티스트시고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 교수님을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 제가 언급했지만 교수님 체코 리토미스 페스티벌에서 15번 커튼콜을 받으셨어요. 아, 네.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이? 그 페스티벌에 이제 그 공연에서 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제 연주했었는데 아마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제일 사랑받는 그런 협주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차이콥스키의 영향도 제 생각엔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겸손까지. 그리고 또 그 오케스트라 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주를 해주셨고 네. 그 지휘를 같이 해주셨던 스바롭스키 선생님이 네. 또 KBS 교향악단하고 한국에서도 또 여러 번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아는 분들에게는 또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하고 호흡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리토미쇼 페스티벌이 유럽에서 사실 그 제일 오래된 페스티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또 조수미 선생님이 좀 여러 번 출연을 하셨죠. 네, 출연을 하셨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한국 사람에 대한 또 좋은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아.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인상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본인이 좀 잘했다는 얘기를 좀 끌어내고 싶은데 절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크.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유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표현들을 사실 우리가 꽤 많이 사실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감정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감정인데 그거를 소리로 표현한 게 음악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로 뭔가 이 소리로서 제가 이렇게 말로 제 감정을 갖다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네. 바이올린이라는 매개체로 네. 음악으로서 전달하는 것이 네. 나에게 연주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무려 15번의 커튼콜을 받은 주인공의 귀한 라이브 연주를 저희가 청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곡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라이브 작품은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번 중 가보트를 김웅수 교수님의 라이브 연주로 귀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와, 윤수연님 라이브 연주 놓칠 수 없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131님 와 너무 좋아요. 김웅수 교수님의 연주 어쩜 이렇게 울림이 맑고도 깊을까요? 제 영혼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103 쓰시는 분 대단한 분과의 만남 영광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하죠? 아니 뭐 다들 그 뭔가의 마음의 힐링이 되셨다면 요즘에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보트라는 곡을 선곡을 했고요. 그 가보트가 보면은 사실 그 같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렇게 바리에이션을 만들면서 네. 한 건데 그게 그 테마는 같지만은 사실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감정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 뭔가 하나의 좋은 힐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감격적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이올리스트 김웅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연주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교수님 공연을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감상하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주를 보면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나오실 때부터 뭔가 이 밀도 깊은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느낌으로 나오시고 소리도 밀도가 아주 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사실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는 나는 김웅수다라는 거는 어 제가 하는 연주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목소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제가 바이올린을 하는 건데 어 근데 항상 제가 그 음악 앞에서는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갖다 이렇게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모티베이션도 갖게 되는 좋은 포인트가 되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가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교수님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계속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네, 김홍수다처럼 내가 하는 연주에 있어서 네. 절대적인 확신을 딱 가지고 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겸손의 이 아이콘을 약간 가져가시려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짓궂게 질문해도 네. 예 너무 웃어주시고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네. 아버지께서 바이올린 하는 거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이 사실 고향이 이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남한에서 여기서 잡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북 아버님께서도 사실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이북에서 이제 여기서 오셔가지고 또 힘들게 고학하시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조금 더 사셔야 되셨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음악을 하면 혹시 너무 힘들게 살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많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반대한 이유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제 은사님 평태식 교수님께 이제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해주셔서 제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천드립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께서 어떤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통일이 되면 그 가장 먼저 북한에 가서
연주하셔야 될 분은 김웅수 교수랑 오늘 생각이 들었는데 통일부에 추천드립니다. 우리 김웅수 교수님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오셨고 통일되면 가장 1순위로 이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학 시절에 교수님 콩쿠르에 정말 많이 출전하셨죠. 네. 어떤 이유에서 출전하셨고 또 많은 결과도 얻으셨는데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사실 뭐 대한민국 남자하면 다 가지고 있는 병역 특례. 네, 병역 특례로 이제 그걸 위해서 사실 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뭐 군대를 회피하고자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실 뭐 2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뭔가 활동을 하기 가장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백기가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실력을 검증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고 허락이 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위에서 내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나라의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티보바가 콩쿠르에서 이제 그 병역 특례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 콩쿠르 상금이 크니까 이런 대답 좋아합니다. 이게 대가분들께서 나와서 네. 너무 막 음악에 대한 사랑, 네. 막 인류에 대한 사랑. 근데 좀 진부하잖아요. 교수님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첫 번째, 나 병역 특례. 두 번째, 상금. 이 매력에 저희가 어찌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상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등을 하게 되면 네. 1년 생활비가 들어.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웅수 교수님께서 병역 특례도 마치신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 콩쿠르 중에서도 몇 개 없잖아요. 병역 특례가 되는. 네. 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김웅수의 바이올린과 사모님이시죠? 네. 우리 최문영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바이올리스트 김웅수와 피아니스트 최문영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모님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겠죠? 9832님, 엘가 사랑의 인사 연주 들으니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서 심쿵한 연애 소설을 읽는 기분이에요. 유수진님, 이미 팬이 되었어요 하고 하트 5개 보내주셨습니다. 박지혜님, 김웅수 교수님 너무 멋지고 감사한 연주네요. 힐링되고 감동도 돼요. 다양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박미향님, 짝짝짝, 와우. 김웅수 교수님 바이올린 연주에 우리 아기 9개월인데 장난감 빨다가 던지고 휴대폰 반디를 보면서 가만히 있네요. 처음이에요 이 집중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9개월 된 아기가 예. 라이브 연주하실 때 그 반디를 보면서 이런 조기 교육을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아니라 이 외모 그 상반된 그 조합이. 상반된 매력. 네. 교수님, 안젤라 김님, 김웅수 교수님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제 생각 교수님 독주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EBS 정경 11시 클래식이 청취자분들이 다가 하실 것 같습니다.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바이올리스트 김웅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안면마비가 온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적입니까? 2014년도. 14년도, 8년 전이네요. 네, 14년도랑 아니 2004년도. 2004년도랑 네. 그다음에 2005년도 이렇게 2번 왔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왼쪽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기도 했고 그때 또 아버님이 좀 큰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뭔지 모르고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좀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한 번 겪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여기는 사실 그때가 제가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하고 그 다음 날 러시아에 출국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3주 동안 그 16개 콘서트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여기가 연주 끝나고 나와서 호텔에 오는데 여기가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투어를 다 취소를 하고 아, 어떡해. 이게 왜냐면 여기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 게 아, 안면 마비는 왔을 때 치료를 하면 이게 빨라지는데 이게 하루가 길어질수록 이게 일주일씩 막 늘어나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치료 기간이. 그래서 러시아 연주 다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해서 여기는 조금 그나마 낫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지금 괜찮은데 제가 사실 그 저희 아버지가 휘바람 부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나 뭐 저희 아버님이 그 뭐 나훈아 씨도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 나나 무스쿠리라는 또 가수가 있어요 그리스에. 네. 예, 그분도 좋아하셨고 했는데 운전하시면서 휘바람을 자주 부셨는데 그래서 제가 휘바람 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휴유증이라고 한다면은 휘바람을 불 수 없게 된 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 오묘한 분위기는 저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완치가 되신 거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아까 연주할 때도 그렇고 리허설 할 때 저 유심히 봤는데 교수님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악기가 저는 아주 색감이 기가 막힌데 악기 소개 좀 해주세요. 1750년산 된 이 그 스토리오니라는 악기인데 1750년. 네네. 스토리오니라는 악기인데 그 악기를 지금 뭐 이렇게 대여를 받아주고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네. 아니 현악기가 워낙 비싸요. 벌써 웃겨. 네.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뭐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대여해 주신 겁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뺏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속 그 대여료를 내시고 사용하시나요? 네, 대여료를 갖다가 악기 값에다가 이렇게 좀 포함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장기로 이렇게 제가 예. 예, 할부로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액수를 여쭤보고 싶지만 실례인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고 네.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무대를 쓰시잖아요. 네. 뭐 솔로도 하시고 또 협연도 하시고 실력도 하실 거고. 네, 네.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네. 한 명의 배우가 또 이 극에서는 또 이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극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거지의 역할을 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그게 좋은 배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솔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0명의 그런 뭔가의 캐릭터를 갖다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협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협연의 무대가 저한테는 제일 마음이 편한데 그 역할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인분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유니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또 실내악인 것 같아요. 실내악. 네. 왜냐면은 실내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네. 하나의 음악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연도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실내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내악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삶과 이 예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교착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의 하나로 이렇게 유니온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협연과 실내악을
왕과 거지의 이 배우의 이 연기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아, 헤어스타일 좀 준비. 아,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음악을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보르작의 네 개의 낭만적 소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와 피아니스트 최문영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드보르장 4개의 낭만적 소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김웅수의 바이올린과 최문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태준님, 김웅수 교수님 연주는 와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두 분 투샷이 거친 영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교수님 투샷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부 영화 하나 찍을까요? 아 그럴까요? 약간 느와르로. 좋습니다. 김나은님, 김웅수 교수님 연주 따뜻한 할머니의 품속에 안긴 기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수미님, 김웅수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 화면 사진은 훨씬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제가 보기에 교수님 제자분들 푸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교수님 너무 매력 있으세요. 왜냐면 바이올린 하면 우리가 정말 섬세한 악기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처럼 뭔가 이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한 연주자가 딱 나왔을 때 그 상반된 매력이 아, 섬세해 보이지 않나요? 어디 가요? 아 교수님 벌써 저희가 1시간 이렇게 즐겁게 놀아서 네. 방송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그렇죠? 네. 믿겨지십니까? 이제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솔직히 위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래식 음악계는 흥행이 된 적도 없었고 음, 항상 늘 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늘 위기였다. 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게 지금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대학 포함해서 지방부터 점점 감축되고 있고 네.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많아져 극자가 많아져 가는데 네. 이 팬층과 연주자의 수요와 공급 문제가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타개해 나갈 방법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장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네. 다른 음악 하시는 여러분들도 연주자가 지금은 되어 있지만 네, 처음에 내가 전문 연주자가 되어야지 하고 음악을 시작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아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 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아 나도 저 악기를 한번 저렇게 다뤄보고 싶다. 소리가 너무 좋다. 네,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연주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음악대학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저는 이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악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누구의 연주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그 네,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연주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도 저는 사실 김웅수 교수라는 말 호칭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교수라는 직업에 너무 한정을 시키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 아니면은 그냥 김웅수를 좋아하는데 어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갖게 되는 사명감이 뭐냐면은 제가 더 좋은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음악하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선생님의 좋은 연주가 뭔가 하나의 좋은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귀감이 돼서 음악을 손에서 놓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웅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클래식의 저변학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영감을 주는 연주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는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람이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그 생각과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나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좀 더 갈고 닦고 제 연주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교수님에게 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꿈은 또 따로 있어요. 아, 예. 꿈은 무엇입니까? 네, 꼭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예. 제 꿈은 일단은 좋은 연주자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제가 음악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좀 네. 어려운 환경도 있었었고 또 고비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뭔가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힘을 줄 수 있는 연주자. 네, 제 본인이 연주를 예, 제 본인이 연주를 듣고 아,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연주를 갖다 그래서 연주를 많이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청중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이유가 공명심이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김웅수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고 그 힐링을 될 수 있는 그런 연주자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갖다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좋은 연주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벨리스트 김웅수의 꿈은 치유의 연주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시간이 아쉽지만 오늘 정규 11시 클래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목요일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슈베르트의 12개 바가텔 작품번호 13번 9번 꿀벌을 김웅수의 바이올린과 최문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